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시엠입니다. 예, 이번에 11월 10일 위클리 옵션 만기 복귀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자, 요번 주는 여러분 월물이었죠. 월물 만기였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방송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강하게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갭 보정 차트 하는 방법. 우리가 미국장 때문에 갭 상승이나 갭 하락이 나오죠. 보통 우리가 국내 선물이나 옵션 하신 분들은 오버나이트를 많이 안 하죠. 가끔 수요일 종가에 오버나이트 하고 이래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거의 일주일 내내 장 출발 후부터 매매하기 때문에 실제 장중에는 이 갭 보정 차트가 상당히 중요하다. 저번에 다 말씀드렸죠. 틱 차트와 갭 보정 차트. 자,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갭이 크게 나와버리면은 장의 흐름을 판단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이 갭 보정 차트를 활용하면은 아침에 장 출발 후 한 2, 3분 지나면은 상승할지 하락할지 어느 정도 체크가 가능하다. 자, 크게 60분, 30분부터 갭 보정 차트 보고, 물론 1800틱, 300틱, 900틱 봅니다. 큰 에너지 흐름 보고, 오늘은 에너지가 상승이다, 하락이다 하고, 그 상승이면 지그재그로 상승한다, 하락할 때는 지그재그로 하락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갭 보정 차트 활용 방법을 말씀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내일 보는 수급이죠, 수급. 예, 이번에도 수급은 보통 우리가 개인 현물, 외국인 현물, 그 다음 외국인 선물, 여러 보죠. 그래서 외국인 선물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도 큰 추세는 이 개인 현물과 외국인 현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개인 현물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개인 현물. 확률도 상당히 여기 높습니다, 여러분. 개인 현물은 뭐냐면은, 우리가 매매할 때 오늘 개인들이 매수하면 주가는 뭡니까? 하락이죠. 개인들이 매도하면 주가는 상승입니까? 개인과 거의 반대로 보면 되죠.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개인 현물 한 방향을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괜찮았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은 이런 반드시 봐야 됩니다. 선물 옵션 하신 분은 삼성전자가 최근에는 특히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수에 거의 방향을 좌우하고,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사느냐 파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현물이 매수냐 매도냐 결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옵션의 매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다림과 과감성입니다. 쉴 때는 팍 쉬어야 됩니다. 즉, 고스톱이나 여러분, 그 카드, 포카를 칠 때 패가 안 좋으면 계속 죽으란 말이죠. 고스톱에 연산다고 여러분 말이 많지만은 연산은 못하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파식 매매에 있어서는 내가 아무리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도 매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다림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진입할 때는 과감하게 들어야 됩니다. 해버리면 안 됩니다. 올라가네, 내려가네. 이거 딱, 여러분, 계획을 잡고, 들어갈 때는 내가 오늘 50만원 날렸다. 생각 없이 매수 확 들어가고 묻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자꾸 저울질하고 이러면,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됩니다. 물론 쉬운 거는 아닙니다. 자, 이번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요번에 수급에서 개인 현물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급에서 개인 현물. 개인이 요번에 2,399억 매수했죠. 이번 주 목요일날 2,399원을, 9억을 매수했습니다. 2,399원. 요게 여러분 차트로 말하면 뭐다? 개인 현물이 요거죠. 요 A 차트입니다. 장중에 이 추세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현물이 이번 주 목요일 만기날은 장 출발하는 10시 정도가 그냥 살짝 약보합을 있다가 상승으로 틀었습니다. 즉 3시까지도 상승을 했죠. 자, 개인이 이렇게 A처럼 매수를 했다. 2,300을 매수했다. 뭡니까? 장은 추세는 하락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외국인 현물, 외국인 선물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개인 현물하고 반대로 본다. 그래서 이 방향, 이 A 개인 현물 방향하고 주가의 방향은 반대로 간다. 요 B가 종합주가 방향이거든요. 선물 방향. 그래서 보시면은 잠시 아침에 주춤 살짝 개인 현물이 매도로 갔으니까 장이 조금 세겠죠. 요때 위에 비교해 보십시오. 장이 세죠. 요 1번에서 외국인들 살짝 개인이 매도를 하면 주가 상승입니까? 여기까지는. 그러면 주가 지수 상승했죠. 요 B에서 보시면 상당히.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정확하게 타이밍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오늘 장중 추세를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현물, 외국인 현물, 외국인 선물 요거 보는데 오늘은 개인 현물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오늘 시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장이 갭 하락이 크게 나왔거든요. 갭 하락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 좀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개인들이 뭡니까? 현물을 매수니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주가가 B까지 올라갔죠.
개인들이 힘을 매도. 그 다음에 이때부터 개인들이 힘을 매수를 쫙 하니까 주가는 이렇게 C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기업 관계도, 이거 장출바로 기업이 이렇게 툭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A. 종가에 비해서. 이래 되니까, 아이고, 여기서부터 더 내려갈지 올라갈지 판단을 못 합니다. 왜? 기업이 떨어지면은. 그래서 여러분, 기업 보증 차트를 한번 보고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일단, 30분 차트 기업 보증 차트인데 보시면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A에서 B까지 강했죠. 그러다가 요 C를 살짝 보시면은 에너지가 전날 종가 수요일 종가부터 장이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이게 1번 말고 2번이 다이번서 나왔죠. 2번부터는 좀 하락 쪽으로 강하게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추세가 하락인 것은 아닙니다. 30분 차트의 이평선을 보시면은 60, 120, 240이 정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목 과정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평선이 풀정배. 이평선이 풀정배일 때는 20, 12, 12가 이렇게 고점이 낮아질 때 B처럼 놓으면은 추세가 B부터는 바뀔 수 있다. 이런 매매법이 있는 겁니다. 자, 1번 말고 3번처럼 이렇게 고점 낮아질 때는 추세가 좀 바뀔 수 있다. 이런 건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삼성전자까지 외국인 수급체 꼭 보시라 그랬죠. 삼성전자가 A에서 출발해가지고 출렁거리다가 쭉 빠졌는데,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자, 471만 9천 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수는 10만 주 했죠, 10만 주. 그래서, 400만 주, 470만 주 매도를 했고, 여러분. 470만 주 매도, 삼성전자. 470만 주 매도했고, 10만 주 매수했으니까 당연히 이 장은 여러분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여러분, 외국인 현물 수급으로 나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외국인 현물 매도를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수 추세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매매할 때 우리가 뭐냐면은 갭 보증 차트를 봅니다. 갭 보증 차트. 자, 갭 보증 차트는 좀 크게는 장중에는 1800하고 300T 많이 보고, 그 다음 900T하고 120T를 많이 봅니다. 똑같습니다. 1800이 중간에 900T고 300T 장기 120T니까 다 마찬가지인데, 큰 추세 볼 때는 보통 우리가 1800T를 참고하는데, 한번 보시면은, 30분의 시범차도 비쌉니다. A 정별이죠. 정별에서 이제 눌림인데, 수요일 종가. 수요일 종가에서 사실 일본에서 충격 한번 살짝 받았다가, 이럴 때죠. 2번은 두 번째 본이죠. 그 다음에 참 보시면 A하고 B가 보시면 높이가 살짝 낮아졌죠. 여기 낮아지면은 1번보다 2번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밑에는 정별이단 말이죠. 그럼 추세는 상승인데, 이제 우리가 이평선이 정별이면 상승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 1번하고 2번이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1번은 166 상봉은 A처럼 놓으면 62평선, 빨간색까지 눌리면 놓을 수 있다. 그래서 2번처럼 20, 12, 12, 어떻게 20, 12, 12입니다. 요거는 533, 166, 20, 12, 12, 10인데, 22가 상봉이 놓으면 122평, 녹색, 보라색 선이로 122평선이 눌리면 놓을 수 있다. 요거는 뭐 여러분, 이제 통계상으로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1번은 62평 정도 눌리면 주고 다시 올라가더라. 2번에서는 122까지 눌리면 주고 또 다시 올라가더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밍상으로는, 오른쪽 300D 차트 보시면 300D가 중요한데 요 부분 좀 보십시오. 부분 요 A 부분이 이제 스리봉 형태가 나왔죠. 스리봉 형태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 콜은 청산해 줘야 됩니다. 스리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리바닥은 무슨 푸준 청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스리봉은 확률이 좀 높은데 요 스리봉부터 이제 하락이 이렇게 하락 3파가 나왔죠. 이렇게 하락 3파 나오고 요 부분이 여기입니다. 요 부분이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요 2번 부분, 요 2-1번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락 3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하락 3파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타이밍은 우리가 옵션 매매할 때는 풋을 하든 콜을 하든 여러분, 정별이니까 콜 할 때는 1번, 2번은 콜 하는 거고, 이번에 만약에 풋을 한다면은 요게 3번, 4번, 즉 300T 마디 3번, 4번 정도에서 여기까지 풋을 하는 거고요. 콜을 한다면은 이번에는 요 A부터는 푸시니까 요까지, 요까지 콜이겠죠. 요까지, A까지. A 부분은, 요거는 여러분, 갭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이제 콜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래서 콜 하든 풋을 하든, 선택을 하는 거죠. 나는 오늘 추세가 상승인데 외국인들 수입이 좋다. 외국인들이 매수한다 하면 콜 쪽으로. 외국인들이 매도한다 하면 풋 쪽으로.
요럴레이션 다시 되고 큰 맥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어렵죠. 왜 지나간 이야기니까 지금은. 그러나 아까처럼 이 방향을 보는 것이죠. 오늘 외국인들이 1번 판에 푸시네 하락이겠네. 2번 개인이 힘을 매수하네 당연히 하락이겠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나는 오늘 하락이 좀 크겠다 싶으면은 마디에서 여기서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상승마디 하락마디 상승마디 하락마디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는 외국인 수급 개인이 수급을 보니까 하락이 유리하겠다만 하락마디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럼 만약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하고 개인들이 현물을 강하게 매도를 했다. 그럼 여기서 앞에서 1번에서 콜 자리 2번에서 콜 자리 잡는 게 좋다. 물론 여러분 종합주로 이평선 배열도 봐야 되고 볼 게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뭐 풋이 조금 올랐는데 아침에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갔기 때문에 1번에서 풋이 많이 죽었다. 이번에 풋이 올라갔겠죠. 자 보시면은 풋 315짜리네요. 아침에 갭이 뜻이 갭 하락이 크게 났으니까 풋이 확 올랐죠. 올랐다가 밀렸다가 B부터 이제 여러분 외국인들이 현물 사고 개인들이 현물 매도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한 거죠. 종가도 여러분 사실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동시효과 때 이번에는 풋이. 자, 이렇게 가고, 그래도 월물 만기치고는 크지는 않았습니다. 0.90에서 3.16, 두세 배 갖고. 그 다음에, 풋 312.5짜리가 이번에는 저점이 0.20에서 0.80 사이에 왔다 갔다 했는데, 월물치고는 많이 움직이는 편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 트레이딩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전망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요거 옵션 매입 영상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 2020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완성된 겁니다. 이거 한번 구입해 주시고, 카톡 YKS 134로 주문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은, 2020년하고 2021년 복귀 영상 여러분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이거는 파워포인트 각각 400페이지의 영상인데, 그 다음에 요거는 해외 선물 매매법인데, 요거는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미국장 간단히 한번 봅시다. 지금 나스닥이, 지난 만기날 목요일날은 상당히 주가가 이렇게 빠졌었죠. 일본처럼 빠졌는데, 지난 목요일 저녁 2번에서 여러분, 미국 소비자 CPI 지수가 여러분 생각보다 잘 나왔죠. 그래서, 이제 물가가 좀 안정되냐 이런 생각하면서 전체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에 미국 금리를 0.5%를 인상할 것이다. 0.75%와 0.5%가 50도 50인데 0.5%가 거의 지금 80% 정도 되고 0.75%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장이 이제 물가가 잡히는구나 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금요일 저녁에도 살짝 한 1% 정도로 상승했는데, 그동안 좀 물론 많이 빠졌는데, 그러면 계속 이제 일단 단기적으로는 상승 진환 잡은 건 맞습니다. 물가가 안정된다는 게 이거는 작은 하루하루의 어떤 호재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가 크게 봤을 때 과연 좀 더 크게 보면 이게 지수가 계속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동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일봉상 파동, 일봉 16년 파동이 올라오기 때문에 요 놈이 꺾일 때까지는 상승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놈이 어디서 꺾이느냐, 계속 강하게 올라가느냐, 1번, 그래서 올라가는 데까지 좀 따라는 보는데, 장이 아마 2, 3일 내에는 쉽게는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2, 3일 내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강하게 올라갈지 판가름인데, 그렇지만 핵심은 뭐죠? 첫째, 핵심은 장중에 여러분 누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수입니다. 볼 거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면 우리나라 주가 올라가고, 여러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수 안 하면 주가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면 여러분 장중에 외국인 삼성전자 매수 보십시오. 이게 외국인 삼성전자가 뭡니까 여러분? 현물, 외국인들 현물 방향이거든요. 또 아까 그랬죠. 뭘 또 본다? 개인 현물 반대. 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외국인 삼성전자 매수 요 여부를 꼭 보셔야 되고, 삼성 사면은 여러분 상쪽으로 타임을 잡고 팔면은 하루씩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11월 24일이 우리나라 금리 발표 있나면 이때 만기날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목요일 위클리스 만기날 목요일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90%가요. 99%죠. 뭐다? 11월 24일 날 여러분 금리를 0.5% 인상할 수밖에 없다. 무조건 빅스텝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1% 정도 낮기 때문에 0.5% 인상해야 그 키지기 하거든요. 만약 우리나라가 금리를 0.25% 인상한다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또 유출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눈물을 머금고 무조건 0.5% 인상한다고 보시면은 그러면 11월 24일 전 다음 주 후반부터 11월 24일까지는 장이 우리나라는 만만히 올라가겠느냐, 강하게 올라갈 수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수목부터 그 다음 주 24일까지는 좀 우리가 신경 쓰인다. 왜냐면은 금리를 막상 0.5% 인상하면은 그날은 주가가 그 다음날부터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뭐든지 여러분 발표되기 전이 중요하거든요. 그때 불안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1월 24일 금리 발표, 우리나라 금리 발표,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여러분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아마존 흐름이 여러분 요즘 들어서 안 좋았습니다. 최근에는 물론 여러분 아마존 밑에서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 A에서 급등을 했는데 큰 이 추세를 봤을 때 상승으로 전환할까? 이거 하나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추세를 돌지 못하면은 나스닥도 쉽게 못 돌린다. 그 다음에 테슬라도 썩 안 좋죠. 테슬라도 이번에 많이 올랐지만 어제 그저께는 많이 올랐지만 전체 분위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체 분위기는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 테슬라는 또 뭐 여러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다음에 애플은 그나마 상당히 좋습니다. 애플은 저쯤에서 바닥 짚고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테슬라, 애플, 아마존을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나스닥의 지수를 저하는 큰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이 세 개의 종목을 좀 평균화해서 여러분 나스닥 방향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테슬라와 아마존은 추세 상승보다는 변동성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수급, 그 다음에 개인들이 사는지 파는지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다른 것들은 지금 장이 상당히 안정을 차있죠. 환율부터는 뭐 나중에 뭐 차게 되면 장은 반등은 노는자 달러 인덱스도 지금 확 급락했죠. 급락했고 일단 장은 여러분 반등장이 맞다는 거죠. 원달러입니다. 원달러 환율이네요. 원달러 환율 여러분 1300까지 확 떨어졌죠. 그 다음 달러 인덱스 한번 볼까요? 달러 인덱스도 많이 꺾였죠. 달러 인덱스 많이 꺾였습니다. 그 장에 반등하는 게 맞고 그렇지만 이제 2년물 국제 금리 2년물도 살짝 상승 꺾였는데 아직은 이거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반등장은 맞지만은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삼성전자 따라가자.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